우선 저희 도시계획 업체인 그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더반시의 서재현 상무님을 모시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오늘 간담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재현 상무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더반리의 이제 서재현 상무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약 2주 전에 7월 13일 날 안양시에 이반 제안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요하고 저희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 그리고 건축계획 변경안 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 절차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저희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는 2020년 9월에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양시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바뀌면서 용적률을 추가로 찾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변경 내용 때문에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대상지 면적은 약 6만 2천 정도,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가지고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변경 내용으로 보면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면적이나 획지나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은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의 위치가 좀 바뀌면서 토지 이용 계획적으로는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지구단위 지침이 바뀌면서 기존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 용적률이 200, 허용 230, 상한이 270이었던 게 지침이 바뀌면서 200, 230, 280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임대주택을 좀 확보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300%에 준하는 297% 이하까지 이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에 대한 부분도 현대산업개발 설계안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95m였던 것을 115m까지 좀 조정하는 부분으로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1305세대에서 6세대 가미된 1299세대로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도면이라고 현재 구역 지정된 기정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변경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반시설로 내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산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는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이제 지하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중복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를 좀 약간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면적은 변경이 없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이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시설 중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하고 공원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는 면적에는 변경은 없지만 위치에 대한 변경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은 이제 시설 결정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없고, 이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 게 약간 위치를 이동하는 도면이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 230, 270에서 변경으로는 280에 법적 상한이 296.92%까지 계획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높이에 대한 부분은 95m 이하에서 115m 이하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 최초에 구역 지정 받을 때 좀 심의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북측에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 북측에 이제 관악산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는 통경축이라든지 경관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면으로 표시를 한 도면인 거고요. 기존에 270% 이하였던 거를 상한은 280%, 법적 상한은 290.92%로 하는 부분, 높이에 대한은 95m에서 115m, 시설의 이동, 이 정도로 도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용적률 2세트 아까쯤에 제가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 챕터를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300%를 받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기준 용적률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채웠을 때 이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 할 때 이 30%에 대한 거는 어떤 건축적인 요소, 대진의 공지라든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0%에서 280%,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부 체납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30%를 임대주택으로 내면은 거기까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00%까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297%까지 찾았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총회에서 300%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미한 변경이 10% 수준 내외다 보니까는 기존의 270%의 10%면 297%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 수준이 296.92%로 계획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30%를 찾으려면은 대진의 공지, 건축 한계선으로 해서 20%를 찾는 부분인 거고요.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10% 해서 30%를 찾고요. 그리고 이 상한 용적률이 280%까지는 요게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용 용적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1.5 곱하기 알파인 부분이 저희 횡지 면적 대비 기반시설로 내놓는 게 얼마가 되느냐 그걸 산정했을 때 저희가 281.8이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상한이 280이니까 280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에서 296.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약 35세대를 30%로 확보하면서 나머지의 용적률은 저희가 취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을 반영한 건축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건축 면적은 좀 줄지만은 연면적은 한 6만 제곱미터 정도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임대세대가 좀 35세대 증가하고 분양이 약간 주는 거.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수준의 296.92%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건축 배치안인데 사실 좀 약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요게 시에서 수립한 건축 배치 계획도인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입안 제한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0m 폭으로 관악산을 보는 통경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양고 주변으로 여기는 16층 이하 저층 배치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요 통경축이라든지 16층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키면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시에서 계획할 때는 통경축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좀 16층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층수를 낮춰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계획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경관계획 상위계획상에 저희 아시다시피 관양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관악산으로 보는 조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조망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13일 날 안양시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입안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사실은 이런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심의라든지 경미한 변경 사항이면은 사실은 안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 안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배치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경관이나 그런 통경축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시에서는 이런 행정 절차는 다 좀 거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하고 지금 안양시에서 좀 보완 의견 나온 부분들 좀 보완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향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고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교통이든 건축이든 통합심의를 통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사업의 완료 이런 절차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